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이 다 마무리가 되고 주식장은 내일 열리지 않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어려운 장 또 우리는 현명하게 잘 대응하면서 성투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엔 아무리 봐도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고 저 또한 그 예측을 동조하고 있는 한 명 중에 속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오를 만한 섹터가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 기대감으로 갈 만한 그런 섹터들과 실적 위주로 탄탄하게 올라갈 종목들, 이 두 개의 부류의 섹터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 2021년 굿바이 2021년을 하면서 웨이브 트렌드라는 지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해요. 이제 김민영 님이 이거를 트레이딩 뷰에서 요런 지표가 있는데 요거를 좀 영어문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느냐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 웨이브 트렌드는 전에 이제 봤었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시면 이 레이즈 베어라는 이런 이분이 이제 이 트레이딩 뷰의 약간 슈퍼스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표 만들고 공유하고 하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이걸로 엄청 여러 지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 지표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건지 한번 수식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적용된 것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영웅문과 이 트레이딩 뷰는 문법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해보시면 막상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 문법도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요 인풋이라는 부분은 그 영어문에서는 지표 변수로 놔두는 것들 있잖아요. 숫자로 내가 놔둘 변수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쭉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지표에 대한 그 설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문에서는 요거는 쓸 필요가 없고 지표 변수란에다가 옮겨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AP라는 변수는 HLC3 요렇게 요건 그 트레이딩 뷰에는 있는 빌트인 펑션 베리어블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하이 플러스 로우 플러스 클로즈를 3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와 종가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평균값, 그날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평균값인데 그냥 종가로만 보통 우리가 평균을 내잖아요. 근데 종가로만 내는 게 아니고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어떤 그 캔들에서의 어떤 중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ESA 요거는 또 뭐의 약자일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EMA니까 이게 Exponential Moving Average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평균이죠. Exponential 뭐 어떤 에버리지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S가 뭘까요? Exponential 뭐 어떤 에버리지. 요 AP에 대한 에버리지 값입니다. 그러니까 AP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한 번 더 에버리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단순 평균을 그날 캔들 하나에 대한 단순 평균 값을 냈다면 그 캔들 값, 그러니까 클로즈 값을 가지고 낸 게 아니고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지수 평균 값을 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클로즈를 쓰더라도 종가를 쓰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거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 평균 값이랑 그 다음에 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요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고 ABS는 앱솔루트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절대값으로 그 두 개가 많이 차이가 났냐 적게 차이 나느냐 그
정도를 여기다 놓고 그 정도를 또 평균을 했어요. 그 다음에 D라고 놨는데 이게 뭐 아무 분모에 들어가는 걸 보면 뭐 디노미네이터를 약자로 쓴 것 같아요. 이제 분모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CI는 또 뭐의 약자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눈 요거 있잖아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랑 요 평균 값을 뺀 그 값을 분자에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평균한 요 값을 분모에 놓고 이거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 값이 아닌 값이고 요거는 평균 값이죠. 이 평균 값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가지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거가 있는 게 분모의 값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냥 캔들의 중심값과 그 평균 값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분자 값에 두는 건데 뭐 0.015 요거 값은 0.015로 나눴다는 얘기는 만분의 15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값을 곱한 값이 되겠죠. 요 값은 아무래도 이 값의 차이가 요거랑 요거의 그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값을 해보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변수 값을 지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플 해주기 위한 어떤 변수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값을 한 번 더 에버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에버리지 해준 그 값이 웨이브 트렌드 1번입니다. 그다음에 그 웨이브 트렌드 1번을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단순 평균으로 4일 단수 평균으로 나눈 게 웨이브 트렌드 2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그어지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서 이제 화살표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겠다. 이런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에 평균값을 나눈 그 차이, 그 비율, 요 차이를 이용해서 또 한 번 평균을 나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노멀라이즈 된 값이다. 그다음에 그 차이 값들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율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다중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는 상당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고점에 있을 때, 저점에 있을 때, 이럴 때 매매하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좀 큰 그림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작은 그림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값이 좀 그래도 상승 전환하는 값인지 하락 전환하는 값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그 값을 표현해주는 다중이 지표도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함께 이거 알려주셨었던 그 엑시옴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 레이지 베어님도 한국말을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레이지 베어님께도 좋은 지표 이제 공유해 주시고 이것도 만들어 주셔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드리고 요거는 뭐 어떻게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도 아예 나라도 다르고 플랫폼도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개인들을 위해서 영웅문에 요 식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것들은 이제 플롯 차트를 그리는 거고요. 여기 뭐 오버바이 레벨, 오버솔드 레벨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정의했었던 특정 값들, 그러니까 과매도 과매수의 기준값들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웨이브 트렌드 1번 요거를 플롯해라, 웨이브 트렌드 2번 요거를 플롯해라, 그 다음에 웨이브 트렌드 1과 2의 차 요거를 또 플롯해라. 근데 요거는 라인이 아니고 에어리어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그려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여기에서 사실 요 부분이거든요. 웨이브 트렌드. 그래서 이 면적을 나타내는 게 이거고 앞선 라인 요거가 이제 웨이브 트렌드 1번
점선이 웨이브 트렌드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평균 값을 낸 건 항상 이거보다 레깅이 있어요. 약간씩 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롱으로 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다음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 일어났을 때는 숏 엔트리가 돼서 이제 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롱숏 스트레러지를 여기서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상대적인 값, 그 값들은 요 두 가지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부분도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요 타점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다. 근데 그 지점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을 다시 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이런 부분도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두 가지 웨이브 트렌드 1번과 2번 라인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요 면적, 이런 오실레이터 스타일의 이런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영문에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요거는 사실 상대적인 값이라서 이 라인과 좀 이 갭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2배를 곱해서 조금 더 이제 과장되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약간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보여드리면 요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사용자 지표에서 웨이브 트렌드 요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만들기 해서 웨이브 트렌드라고 해서 요 값을 쓰시면 되고요. 아까 있었던 그 값을 그대로 복사해 오고 영문의 문법에 맞게 좀 변경했어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이게 아까 뭐 HLC라고 3이라고 돼 있었던 그 지표는 영문에 없기 때문에 하이로 클로즈를 다 더해서 괄호 열고 닫고 요거를 3으로 나눈 값을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넣었고, 요거를 에버리지한 익스포넨셜 에버리지한 요 값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 지표에서 봤을 때 이거가 그 뭐 채널 랭스라고 해가지고 인풋 밸류를 10으로 기본으로 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표 설정에 요 채널 랭스, 에버리지 랭스 10, 21, 그다음에 오버바이 이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서는 사용을 안 했고, 이 값은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기준선 설정에서 여기서 60, 마이너스 60, 53, 마이너스 53 요거를 기준선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이 디노미네이터 D 값은 요 두 개의 차 AP와 ESA의 차이를 앱솔루트 시킨 다음에 이거를 채널 랭스로 이제 에버리지 시켜줬고요. 그 값을 0.02로 곱하기 디노미네이터를 해준 거를 분모로 두고 이 에버리지 프라이스랑 ESA를 뺀 값, 요 값을 분자로 두어서 CI로 두고 요 놈을 에버리지한, 요때는 에버리지 랭스 21이죠. 요 값이 이제 결국은 웨이브 트렌드 라인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TCI를 빼고 그냥 여기다 웨이브 트렌드 1 이렇게 써도 되는데 중복을 해서 썼네요. 뭐 이거는 빼버려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수정을 해보죠. WT1 이거는 날려버리고 WCI라는 걸 어차피 안 쓸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식 검증해 볼까요? 예, 수식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렌드 라인 1번을 이렇게 마지막에 써주고 세미콜론 없이 해주면 요 라인이 이제 1번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요걸 똑같이 복사해서 2번으로 이렇게 하면 2번이 트렌드 라인 2번을 그리게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웨이브 트렌드 1과 2의 차를 해준 다음에 곱하기 2로 해서 면적으로 아까 전에 그 오실레이터 스타일 요 놈을 약간 좀 더 표현을 과격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식은 끝났고요. 라인 설정에서 트렌드 라인 1번은 빨간색으로 2번은 파란색으로, 뭐 이거는
점선으로 해도 하실 분은 점선으로 하셔도 돼요. 이 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거기서 봤을 때는 이게 원으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웨이브, 이거는 이게 오실레이터 스타일인데 요건 막대로 두고 색상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요 기준선을 0 기준선으로 해서 상승일 땐 빨간색, 하락일 때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위에서는 빨간색, 아래서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이게 오실레이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선 요거는 과매도 과매수를 표현하기 위한 선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수식 검증 한번 해보고 작업 저장 다시 해서 여기다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표에서 웨이브 트렌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점점점점은 이제 4로 요 빨간 선을 4로 나는 레깅 시킨 값이고, 요 위에 있는 두 줄, 아래에 있는 두 줄, 이게 50, 아까 53이랑 60이었죠. 이 부분이 오면은 이건 과매수 구간이다. 이 부분에 오면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근처에 왔을 때는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이제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라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이 바닥에 과매도 구간에 가까운 타점이기 때문에 요런 타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아주 흐름이 좋죠. 물론 이게 다 과거에 이미 지난 값이라서 값을 보는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봐본다고 하면 여기서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데서는 매수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매도 상태가 들어왔고, 여기에서 양봉에 출현해 주면서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이 되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탁 일어난 순간, 요런 순간이 요 오실레이터도 이제 음봉에 이제 거의 0에 수렴하는 상태가 됐죠. 한 칸 더 가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서는 일단 골든 크로스가 된 상태이면서 과매도 구간입니다. 요런 데서는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저점, 최바닥이 여기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지만 일단 바닥을 찍고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뚝배기 관점으로 요거를 손절선으로 잡고 매매를 해볼 만 하겠죠. 그러고 그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웨이브 트렌드가 이제 쭉 올라와서 0을 크로스하는 지점까지 이르렀고, 이 두 개 차이 값도 이제 양봉으로, 이 차이 값이 양봉이라는 얘기는 이 라인이 요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다 이게 양봉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게 요 레깅 라인의 아래에 있으면 음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이 라인을 안 보고 요 오실레이터 값만 보더라도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인까지 같이 보면 과매도 과매수까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되게 괜찮은, 한눈에 볼만한 이런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이거가 한 방에 팍 뚫어주기 위한 거는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제일 좋은데, 거래량이 이제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좀 약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오실레이터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차트에서도 쌍바닥을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차피 다 평균 라인이라고 하지만 요 라인들의 그 모양 자체가 여기 모양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라인과 이 라인의 다른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0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대적인 지표 값을에서 보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RSI 같은 경우도 이제 Relative Strength Index에서 그것도 상대적인 값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0 위에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부터 과매수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거꾸로 데드 크로스가 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가 골든 크로스가 또 일어나면서 아주 단기적인 하락 이후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요 움직임만 가지고 바로 매수 매도를 하는 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잘 맞는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 여태까지 나온 요 값을 이용해서 어쨌든 계산된 값인 것이고, 이렇게 과매수 구간임에도 또 한 번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고점 여기서 터져줬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려다가 더 강한 힘으로 확 들어 올리는 이런 자리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아래로 꺾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흐름이 좀 다시 하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위치값들을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 그럼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다중이 말씀드렸었는데, 다중이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 다중이랑 비교해 봐도 요 빨간색 요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요 빨간색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뭐 흐름이 이제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모양은 좀 비슷하게 가지만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중이 같은 경우도 이 0선을 중심으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기준으로도 봐보시면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은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쫙 올라가는 자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고, 너무 뭐 비슷한 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가지 지표만 집중적으로 파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래량과 함께 보는 지표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연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V웹 만들어 놨었던 요것도 이제 그 관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V웹이 이제 볼륨과 그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V웹이잖아요. 그래서 요 값도 이제 뭐 백두 기준선을 쓰셔도 되고, 그것과 어쨌든 이 거래량과 이 이평선, 그다음에 여기 정확히 말하는 이평선 계산을 했을 때 요 값을 썼거든요. HCL 나눈 요 값을 가지고 에버리지를 했었던 게 V웹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것과 요런 것과 이런 이게 다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은 한 가지 지표에서 놓칠 수 있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다양한 관점에 있는 이제 그런 지표들을 함께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 해서 그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뭐 화살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었던 요 지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신호 검색에서 똑같이 웨이브 트렌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해서 신호 검색에다가 요거를 시그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일단 저는 매수하는 골든 크로스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매도하는 것까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시면 요거를 크로스 다운으로 하면 되겠죠. 그 웨이브 트렌드 1번이 2번을 이제 여기서는 크로스 업 할 때 매수 모양은 이제 좀 녹색으로 해서 원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신호 검색 웨이브 트렌드 시그널,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좀 되게 그 시그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도 시그널들이 자꾸 나와서 조금 너무 단기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기간을 에버리지 기간을 좀 길게 바꾸면 좀 다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한 60일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했을 때도 요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서 수식에서 요거가 나누기 4로 했는데 나누기 4 가지고는 조금 너무 근접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 요런 녹색 점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점이 많이 나와서 이 골든 크로스의 신호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추세 이런 과매도 과매수 구간, 과매수 과매도 구간 이런 거랑 이런 오실레이터 스타일의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것들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뭐 화살표까지도 해놓고 난 단기 매매에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흐름상 그래도 나쁘지 않은 타점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죠. 예, 급등하는 척 해서 화살표도 떴는데 이후에 확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 요게 뜨고 나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트렌드는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2021년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뭐 검색식으로 뜬 좋은 종목들도 함께 그 스크리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뭐 싸이월드에서 그 메타버스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신청을 해놨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컴타운에서 뭐 그 뭐지 여성 그 랩하는 이제 제가 그 TV 그 프로그램 안 봐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랩이 아니고 그 댄스하는 이제 그 스타분이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뭔가 한컴타운에서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싸이월드 한컴타운에서 어떤 식으로 좀 미팅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벤트를 신청을 했는데 과연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명 초청한다고 하는데 선정이 되면 그것도 뭐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연초에 한번 지난번에 그 메타버스에서 한번 미팅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미팅으로 좀 친목 미팅 이런 것도 한번 연초에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이제 언제 한번 모입시다 요거 일정을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자유롭게 좀 잡담도 하고 이제 친목회를 갖고 뭐 주식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꼭 강의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소통을 위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자 인사가 길어지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